감각 발달 증진시키기 교육을 맡은 동남보건대 작업치료과 박윤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감각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감각 통합 문제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좀 저희가 같이 알아보고 그 문제에 따라서 집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희 아이들의 감각 통합 문제가 어떤지를 조금 더 경험하는 것들을 원래 부모 교육 대면 수업할 때는 어머님들이랑 같이 경험을 해보는데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이 부분들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요 슬라이드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낮에는 아마 어머님들이 굉장히 쉽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지하 주차장에 핸드폰 넣었구나. 그럼 그냥 계단 내려가시고 바로 그냥 핸드폰도 바로 가지고 오시고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밤에 뭐 새벽 1시나 이때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생각 때문에 가지러 가시게 됐을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의 느낌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새벽에 가시게 되시면 어머님들은 아마 굉장히 예민해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작은 소리나 혹은 불빛 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실 수밖에 없고 작은 소리에 되게 깜짝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몸을 되게 움츠리면서 지하 주차장을 가게 된다거나 혹은 지하 주차장에 가서 핸드폰 찾아올 때도 바로 집으로 후다다닥 달려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감각통합에 문제가 생겼을 때 24시간을 그렇게 느껴요. 정말 예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되게 불안하고 그다음에 촉각적으로도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고 뭐 느낌도 그렇고 청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의 감각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것들에 관련돼서 어머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경험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밤에 핸드폰 가지러 갈 때 내 머리 생각대로 내 몸이 안 따라지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겁에 질리고 소리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거나 혹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너무 겁이 난다거나 아니면 막 포기하고 싶고 그냥 오늘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러지? 라고 이상한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 얘 왜 이렇게 갑자기 감정적으로 괜찮다가도 막 짜증내지? 혹은 화를 내지? 막 갑자기 왜 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어머님들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구나. 정말 내가 밤에 그렇게 갔을 때의 상황처럼 아이가 느끼는 감각적인 환경들이 되게 예민하고 힘들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저희 아이들의 감각을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느낌을 일단은 저희가 이해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행동으로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지하 주차장에 가는 것처럼 감각 환경을 굉장히 예민한 환경들을 예를 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조금만 예민해져도 저희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감정적인 행동 혹은 내 머리 뜻대로 몸이 안 되는 행동적인 부분들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 행동의 원인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감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각이 결국 뇌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의 원인을 특히 감각과 연결지어지고 있는 이론이 감각통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행동들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심리적인 원인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행동적인 문제들로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저희가 그 행동적인 부분들을 이제 뇌 발달하고도 연관돼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감각통합 이론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특히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뇌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조금 더 감각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잘 받아들여질 수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잘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통합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얼즈라고 하시는 분이 이 이론을 만드셨는데요. 이 에얼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과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 부모님들께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촉각, 뭐 시계를 차고 있기 때문에 촉각 감각도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청각도 들어올 거고 시각, 빛에 대한 시각도 들어올 거고 다양한 감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감각들을 잘 조절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절하냐면 제가 의지대로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 몸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잘 조절하게 되면 결국 환경 내에서 지금 이런 환경 내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혹은 뭐 이제 다른 분들하고 눈 맞추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진 에얼즈가 결국은 아이들이 초반에 처음에 감각 발달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감각이 들어오거나 혹은 뭐 몸 안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으면 좀 환경 내에서 행동적인 부분들의 문제들로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몸과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잘 조직화하는 게 감각 통합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감각 통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각은 도대체 몇 개인가라고 보시면 이미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7개의 감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말하는 오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두가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촉각, 그다음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라고 하는 감각들의 5가지 감각이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감각을 2개 더 첨가를 할 거거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혹은 감각통합 치료를 받으시는 어머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감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감각은 전정 감각이고 하나 감각은 고유성성 감각이라고 하는 감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7센스, 7가지 감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감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7가지 감각을 또 나눴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감각, 그다음에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으로 나눠서 근위 감각, 원위 감각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근위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정 감각은 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있으면서 저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이고요. 고유성성 감각은 근육이나 뼈나 관절에 있어서 저희 몸의 위치를 다 알려주는 감각이고 촉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 안까지 존재하는 감각이기 때문에 저희 신체 내부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이 시각. 그래서 시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많은 빛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이기 때문에 원위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통합에서 얘기하는 감각은 총 7개 감각인데요. 제가 일단은 여기서 좀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7가지 감각 중에 아마 이제 제가 이 2개를 이제 주식 밥 가 간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고자 하면 밥과 같은 감각은 근위 감각이에요. 이 3개 감각이 주식과 같아서 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감각 통합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3개 감각, 밥을 꼬박꼬박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잘 못 먹는 아이들, 그러니까 감각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 혹은 처리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 막 때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면 찾는 행동, 막 눈으로 막 이렇게 흘겨본다거나 혹은 소리를 계속 하루 종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아이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삼시세끼 주식인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잘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간식으로 그걸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빵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있지만 간식으로 배를 채우면 저도 하루 종일 입에 달거든요. 계속 먹게 되거든요. 뭔가 안정감 있고 배가 채워졌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허기진 느낌 때문에 계속 간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주식인 이 세 가지 감각, 전정 감각과 고유 감각, 촉각의 감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나머지 감각들을 찾게 될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허기지기 때문에 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일단 제가 감각을 얘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따가도 활동으로도 많이 얘기 드리겠지만 결국은 근위 감각, 전정 감각과 고유 감각과 촉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활동을 주셔야 되고 그 밥을 많이 채워주셔야만 훨씬 더 행동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많은 게 감각통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넣어드린 이유는 이제 감각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때 촉감이라고 얘기하는 촉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많아요. 촉각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증도 촉각 안에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가볍게 만지는 것도 촉각 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깊숙하게 만지는 것도 촉각 안에 들어올 거고요. 온도도 촉각 안에 들어올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촉각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촉각의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진피부터 이제 속 안에 있는 데까지 여러 가지 수용기가 있는데 그런 감각들이 다 진동 감각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다 만져지면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의 촉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 안까지 있지만 그것들이 만져지면 다 척수를 통해서 뇌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래서 초기 아이들의 뇌 발달의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뭐 내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 자체가 촉각에도 너무 예민하고 힘들고 그래서 뇌 발달을 하려고 하는 감각 경험들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균형이 지금 잘 안 맞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의 증상들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귀의 전정 감각, 청각, 혹은 몸 안에 들어있는 고유 감각, 그다음에 후각, 미각, 청각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저희의 뇌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다시 척추를 통해서 이제 움직임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균형을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것들이 감각 통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는 거에 문제냐, 혹은 나가는 거에 문제냐 이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점들이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감각 하나, 이제 중요한 감각만 먼저 조금 기능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정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어디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귀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전정 감각은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전하거나 혹은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혹은 수평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모든 다양한 움직임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감각이 귀에 있는 전정 감각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정 감각의 기능은 이런 기능들을 해요. 중력 안정감이요. 제가 저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만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이 정도 바닥하고 이 정도의 높이를 가지게 되면서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많은 움직임들이 들어가면 몸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의 중력적인 안정감을 주는 감각은 전정 감각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런 전정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중력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오르고 내리고 하거나 그럴 때 되게 무서움을 느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의 움직임은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제 말을 하면서도 살짝 고개도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지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력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에 전정 감각에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몸을 움직이니까 균형이나 동작이나 혹은 근긴장도나 그다음에 양측을 같이 썼을 때에도 전정 감각이 같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도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 하나 청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전 감각은 어디 있냐라고 설명드리냐면 귀에 있습니다. 귀는 청각도 듣고 균형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청지각이라고 하는 정보 처리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청각은 듣는다. 청지각, 지각은 약간 인지적인 부분들이 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지각은 듣고 아는 걸 얘기해요. 저희가 듣고 아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위치, 가까이서 소리가 나는지 멀리서 소리가 나는지도 듣고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청지각이고요. 그다음에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이런 것도 듣고 아는 거기 때문에 청지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청지각은 사실은 언어 발달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청지각이나 언어 정보 처리하고도 전전 감각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전 감각이 하는 일은 회전, 그다음에 위 아래 수평 앞뒤 이런 움직임들을 담당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결국 저희가 공간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 아래 혹은 앞, 뒤, 좌우, 옆이라고 하는 공간 감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전 감각의 기능이 또 이런 공간 감각, 특히 시공간, 지각과 관련된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하고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제 학교 준비하시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 글씨 쓰기, 이제 이름 쓰기 같은 거 연습을 하시면서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세요. 근데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종이에 있는 위치를 아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 몸으로 3D잖아요. 저희가 사는 세상은 여기서 위치를 아는 거 하고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먼저 위냐 아래냐 앞이냐 뒤냐 오른쪽이나 왼쪽이냐를 알아야 그다음에 종이로 보여지는 위치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데 내 몸으로도 그 공간 지각이 좀 떨어지면 여기 종이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아는 건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몸으로 많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경험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위야, 이게 아래야 이렇게 막 인지적인 설명보다는 본인이 자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앞으로 가는 느낌,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느낌에 대해서 자꾸 몸을 가지고 써야만 훨씬 더 그 공간 감각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만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을 이제 만드는 계획을 할 때도 당연히 균형이나 몸을 써야 되는 동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전 감각이 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가지 감각 중에 전전 감각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서 이 감각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기능적으로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유수용성 감각은 저희 뼈나 관절이나 이런 데 고유수용성 감각이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몸을 구부렸는지 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는 건 저희가 눈으로 꼭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구부려도 여기가 구부려졌구나 알 수 있는 거는 고유성성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뇌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기능을 알려주냐면 신체 인식, 저희 몸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유성성 감각의 가장 또 중요한 기능이 강약을 조절해요. 그래서 꽉 힘을 쓰거나 아니면 착 힘을 풀거나 하는 부분들이 저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연필 쓸 때는 힘을 굉장히 꽉꽉 주면서 막 연필심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강하게 주지만 나중에 그 정도 힘 주지 않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알면 힘을 조금씩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도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걸어 다닐 때도 되게 쿵쿵 걷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힘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 움직임의 강약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유 감각의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자세 안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몸의 관절이 구부러졌는지 펴졌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게 고유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도 기대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대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유 감각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몸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특수학교 이런 데 가서도 아이들 같이 보고 그러면 막 뭔가를 물건 끼우고 이러는데 다리 같은 경우도 되게 불편하고 팔도 되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못 느껴요. 왜냐하면 고유 감각 기능이 지금 들어오는 게 좀 떨어지니까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놀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세적인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고유 감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 감각 기능도 또 하나 정서적인 안정감하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아마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치과를 가시면 좀 굉장히 불안한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윙 소리 들리고 되게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려지잖아요. 그때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그 불안함을 이렇게 줄여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유 감각이에요. 어떻게 사용하시면 몸에 힘을 꽉 주시잖아요. 이렇게 몸에 힘을 꽉 주시면서 치과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마 본인 어머님들도 알게 모르게 그 불안함이 이렇게 조절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불안한 경우 힘을 이렇게 꽉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고유 감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서하고 고유 감각하고도 또 한 연결된다라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촉각이 하는 일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촉지각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청지각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촉지각도 아시겠죠? 만져서 아는 거. 네, 그걸 촉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만져서 아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만져서 아는 것 일단 질감, 촉감? 네, 일단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만져서 모양을 알 수 있으세요. 이게 동그란지 네모인지 각진지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촉지각이라고 얘기해요. 만져서 아는 거. 그러니까 촉각에 대해서 예민한 아이들이 사실 손을 많이 사용을 안 하면 촉지각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촉지각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정밀한 손을 쓸 때는 촉지각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단추 잠그기를 할 때 어머님들이 다 눈으로 보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눈 달린 것처럼 여기는 구멍이고 요건 단추니까 이렇게 끼워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촉지각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위를 할 때도 조금 불편하면 눈으로 꼭 보지 않아도 손으로 다시 잡아가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은 촉지각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촉지각을 촉감을 통해서 많이 활동들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혹은 많이 만져주면 정서적으로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또 역할이 되는 게 소근육하고도 굉장히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 촉지각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 인식,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아까 촉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라이트 터치라고 해서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이렇게 만지면서 꾹꾹 눌러서 주시는 것도 그렇고 혹은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주시면서 그러는 것도 그렇고 이런 안정감하고 촉각하고는 굉장히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네, 촉각이 또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네, 촉각이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각, 촉지각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그다음에 시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가장 촉각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무 문제들을 되게 많이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사회적 기술. 왜냐면 내가 만지는 것도 너무 싫고 그다음에 촉각이 두 개라서요. 내가 만지는 환경 혹은 다른 환경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만져지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부에서 만져지는 환경은 옷. 이런 옷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택 빼달라고 하고 머리띠 못하고 핀 빼달라고 하고 막 이 모자 못 쓰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촉각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만지는 환경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 가면 풀 조금만 묻혀도 닦아주세요라고 하거나 손으로 만지면서 점토놀이를 할 때도 굉장히 싫어하거나 혹은 모래놀이를 할 때도 굉장히 싫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기술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특히 안아주거나 만지려고 할 때도 아이들 같은 경우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과 촉각하고의 기능들은 좀 연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구 운동이나 혹은 활동을 만들거나 혹은 눈손 협응하고 대화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로 쭉 발달하게 될 건데, 감각 통합에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면 여기로 보고 있어요. 감각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원인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어머님들한테 많이 뭘로 말씀드리냐면 모래성 위에 탑 같아요. 모래성 위에 쌓은 탑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어느 것들은 쌓아가기는 했지만 결국 조금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너져 있는 것들의 원인들이 왜 그런지라고 찾아가 보면 결국 맨 밑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모래성처럼 쌓아졌기 때문에 여기가 단단하지 않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부실하게 탑이 쌓아지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저희들 아이들이 이거는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는 또 되는데 이거는 어머 왜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문제들이 보인다고 하면 결국 거기에 원인을 감각통합에서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감각에 특히 문제가 조금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론은 감각통합에서 조금 보여드리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감각통합에서 저도 이제 앞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감각을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결국 모아이착도 생기고 먹는 것도 잘 되고 활동 수준도 만들고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렇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정 감각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은 놀이터 활동들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놀이터 활동들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미끄럼 타기, 그다음에 앞뒤로 흔들리는 그네 타기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소 타기 이런 등등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그 감각이,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흔들려줘도 균형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앉아 있거나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전정 감각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다음에 행동을 할 때도 굉장히 어둔하고 조금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체 인식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대근육 운동 기술이 조금 더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소근육, 대근육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전정 감각이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만약에 설명드린다고 하면 요것도요. 줄 따라 읽기도 전정 감각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자, 눈이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거나 혹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고개가 살짝 움직여지지만 눈이 흔들려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한 번도 어지럽다고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의 균형을 담당하는 것도 전정계에서 같이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만약에 이제 칠판에 있는 것들 혹은 책에 있는 글씨를 읽을 때 이렇게 줄 따라 읽어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전정계가 어려운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줄 따라 읽다가 흔들려 버려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선 쫓아가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에도 나타나는 증상들이 전정계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유수용성 감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힘 조절이기 때문에 너무 헐겁게 잡거나 아니면 너무 세게 잡거나 힘 조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옷 입을 때 되게 불편하게 입고 몸 어떻게 팔다리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사실은 어머님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강하게 돌진하거나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은 까치발로 걷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몸에
뼈나 근육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감각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국소의 자극을 찾으면서 이렇게 까치발로 걸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유 감각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촉각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이렇게 가벼운 접촉, 뭔가 사람이 이리 와보자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아이들이 싫어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손을 가지고 놀이해야 될 때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촉각에 예민한 아이들이 다른 친구랑 놀이하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언제 나에게 다가와서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촉각의 예민함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촉지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근육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촉각계의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이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요 세 가지 감각으로 결국은 감각통합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정 감각, 고유성성 감각,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많이 제공해주는 환경으로 일단 뇌의 기능을 높이는 게 감각통합 치료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다 뭘로 설명드릴 거냐면 이 세 가지 감각을 주요해서 하는 부분들로 집에서 활동들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구나, 내 발달의 가장 기초가 되는구나, 이 부분들을 일단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연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 10번 뛰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뇌가 막 발달하는 건 아니고요. 연습시켜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조금 더 중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아이들이 감각을 잘 받아들이고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연습이 아니라 조금씩 시도하다 보시면 아이들이 하고 싶다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적 욕구를 통해서 결국 성취감을 가지고 해야지 훨씬 더 아이들이 뇌 발달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트레이닝, 훈련처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조금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집에서 할 수 있는 감각통합의 활동들로 조금 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전정 감각의 활동, 고유성성 감각의 활동, 그다음에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헤비 머슬 액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강 활동, 그다음에 꾹꾹 눌러주는 딥프레셔 터치라고 해서 깊은 압박에 대한 활동, 그다음에 꾹 온도라든지 혹은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혹은 맛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로도 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통합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어머님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활동이고 혹은 사용하시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가 조금 드린다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자세 조절을 조금 주기 위한 활동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활동들은 뭐가 있냐면요. 손수레 걷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손수레 걷기 활동은 여기 아이처럼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손으로 걷는 활동들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 활동들은 일단은 몸을 중력에 반대해서 척추를 이렇게 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척추 근육, 코어 근육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는 하나의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정 감각, 앞으로 쓸리는 것들을 균형을 담당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정 감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지 안정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손수레 걷기 활동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어머님들이 다리를 들으시면서 아이를 걷게 하는 거 너무 힘드시거든요. 아이들 무게도 좀 나가고 그래서 요 앞에다가 공을 요렇게 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요렇게 앞으로 가서 안전적으로 하면서 상지에 힘을 줄 수 있는 활동들 정도로만 집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간식을 먹을 때도 이 자세를 취하면서 먹는다거나 혹은 만약에 집에서 뭔가 끼우는 가재들 몇 개만이라도 요렇게 이 자세를 취하면서 끼는 활동들 뭐 5개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때문에 그냥 늘어져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런 활동들이 네, 여기 코어 근육, 고유 감각, 그다음에 전정 감각을 좀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요런 활동들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빠랑 주말에 이거는 아마 매일은 못 하실 거니까 다양한 자세로 이렇게 걷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요 자세하고 요 자세는 머리가 완전히 반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움직임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완전 관절의 느낌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놀이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은 관절마다 그 느낌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균형도 완전히 달라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항중력 자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활동들도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체 안정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많이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집에서 많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드럼 세탁기 같은 거 어머님들도 아마 옷 빼실 때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빼면 당기게 할 때 어머님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얘가 짜증내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세요. 당길 때 엄마를 막 당기면서 끌 때는 근데 지속적인 지구력은 아이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게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왜 그러냐면 안정성 어깨의 안정성이 있어야 손목 안정성, 손가락 안정성이 있어서 훨씬 더 손을 잘 쓰게 돼요. 그래서 상체 안정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조금 이렇게 뭐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당기는 활동들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뭐 동생이나 혹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물건들을 넣어서 끄는 활동들도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사실은 요 매달리는 활동이에요. 매달리기 아이들한테 어깨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너무 흥분되거나 그랬을 때는 벽을 이렇게 미는 활동들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많이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절에 압박을 딱 주면서 안정성을 딱 느끼게 하려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 요거를 시켜보면 아이들 대부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팔을 그냥 벽에 손을 대고 있어요. 이렇게 미는 활동들로 여기 관절을 꽉 힘을 주고 조이는 것들을 잘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어머님들 보시면 아이들 그냥 이렇게 대고 있는 쪽은 밀면서 각 관절들을 조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 아 정말 이 밀면서 관절이 안 조여지네 힘을 주지 않네 아 이런 부분들이 힘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조금 느끼시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왜? 저희가 가만히 있을 때도 각 관절들을 조여야만 자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조금 더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균형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평균대를 걷는다거나 혹은 트램폴린을 뛴다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스윙은 저는 놀이터 그네요. 놀이터 그네들도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앞뒤 혹은 회전의 그네 이런 부분들로 다양한 전정 감각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평균대나 트램폴린이나 혹은 균형판 위에 서서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도 다양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서 전체 몸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꽉꽉꽉꽉 눌러주시는 김밥말이 같은 거는 요즘은 굉장히 많이 아시니까 이런 활동들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질감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손을 빼거나 다리를 빼거나 하면서 이런 느낌들을 팍팍 주게끔 하는 활동들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이들 중에 이런 문제 행동들이 나올 때에는 좀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까라고 해서 좀 더 넣는데요. 특히 이로 자꾸 뭔가를 넣거나 특히 물거나 이러는 행동들이 나올 때에는 구강 감각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로 또 제가 좀 보면 빨대를 조금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그냥 다양한 빨대라고 썼는데요. 다양한 빨대라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숍 가시면 뜨거운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딱 납작한 빨대가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빨대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요구르트 하나를 먹더라도 이렇게 컬떡컬떡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 커피숍 빨대 이렇게 딱 누르면 턱 조이고 그 다음에 볼 조여서 호흡을 세게 해야만 그 얇은
빨대로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구강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빨대 중에서도 이렇게 빙글빙글 걸리는 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호흡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빨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호흡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을 조절하는 것들을 사용해 주실 때 아이들의 이런 물기나 이갈기 행동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다양한 피리들을 불게 해주는 것도 호흡의 양이나 그다음에 입을 다물고 턱을 조이는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턱 주변을 마사지 한다거나 약간은 조금 씹을 음식들을 좀 주시는 것도 훨씬 이런 행동들이 나올 때 아이들을 조절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막 빙빙빙빙 돌거나 막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달리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에는 좀 매트리스 위에서 조금 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커다란 볼 위에서 손잡고 뛰게 매트리스나 트램폴린이 없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공 위에서 손잡고 뛰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등산이나 수영하는 건 저는 굉장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추천을 되게 많이 해요. 전신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요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세라밴드라고 해서 요즘 어머님들 이렇게 운동하러 가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밴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하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네, 고유 감각이나 전정 감각이 필요한데 그게 몸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서 그런 감각을 양질의 감각을 아예 딱 이렇게 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 발달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자꾸 막 쥐어짜고 막 만지고 치고 이런 아이들 할 때에도 손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꼭 요거 되게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택배 같은 거 많이 올 때 투명 비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아이들이 손으로 많이 만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 아마 로션놀이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투명 비닐 위에서 로션놀이 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손에도 감각을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 행동들이 나왔을 때도 주시는 활동들도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에서 저희가 체험한 것처럼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행동에는 사실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힘들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감각통합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다른 문제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원인들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원인들을 좀 찾아내고 조금 도와주시면 그 행동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감각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24시간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부모님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좀 파악해 주시고 괜찮다라고 조금 더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많은 활동들은 사실은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훈련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조금이라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발달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발달이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다른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즐겁게 이런 활동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에게 최고의 치료사는 치료사가 아니라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혹시 힘드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하시면 그게 20분씩이라도 하면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에 충분한 어머님들의 변화를 주실 수 있는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치료사는 부모님이시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